자, 오늘은 이제 프린터 관련돼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프린트 데이터를 언제 만들 거냐, 그 데이터 호환을 어떻게 할 거냐, 또 데이터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시습까지 하는 그런 강의였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시습에 대한 내용은 얘기할 수 없고, 오늘은 이제 이론적으로 했던 부분만 좀 우리가 정리해서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모델링 프린팅 프로세스 우리가 먼저 보면 먼저 결정을 하고요. 그 결정한 것에 대해 뭘 하겠다 결정한 다음에 관찰해야죠. 나 이거에 대해서 어떤 관찰, 다른 정보를 찾아본다든지 이런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어떤 치수를 가진 물건이죠. 그러니까 프린트 한다는 거는 그냥 대충 아무나 각각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세상에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치수라는 부분이 중요하죠. 측정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형태에 대해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이런 관찰한 것과 치수에 의거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에 관련된 거죠. 플랜 계획을 어떻게 모델링할 건가? 계획을 세우고 툴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과정 거쳐 프린팅을 하고요. 프린트가 나왔을 때 이제 잘 되는가 못 되는가 피드백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죠. 보통 이거 후가공이기도 하고 뭐 후가공도 단지 뭐 어떤 그 서포터 제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제 컬러링을 한다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그러면서 제가 늘 부탁드린 거 이런 것들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켰으면 좋겠다. 손을 잡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눈을 열어서 관찰했으면 좋겠다. 마인드 자체를 내가 모델링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사물에 대해서 하겠다. 사실 핸드나 아이가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프린터를 가까운 곳에 두고 또 가까운 장소에 있으면서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다. 툴은 하루에 한 번씩 껐다가 켜고 내가 잘 못 쓰더라도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모델링 프린트 프로세스를 보니까 먼저 모델링 스캐닝. 보통 우리가 이제 입체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이죠. 이걸 STL이라는 포맷. 이게 바로 이제 처콜이라는 분이 이 3D 프린팅 그 포맷을 만드는데 이게 STL이에요. 스테레오 리소그래피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요거에 의해서 이제 파일 바꾸고요. 그다음에 이 STL 파일을 내가 모델링을 잘한 것 같아도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검증을 그런 무료 프로그램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 STL은 내가 다른 것에 넘기기 위해서 프린팅을 위한 준비 파일이라고 하면 프린터에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모델링을 프린트로 할 수 있게 넘겨준 파일 정도지 얘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출력할 수 있도록 소위 슬라이싱이죠. 이렇게 잘라주는 그런 거 하는 게 G코드 생성이에요. 요 단계를 거쳐서 요거로 이제 프린터를 제어해서 프린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호출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모델링 전에 체크할 건 뭐냐면 이게 일체형이냐 결합형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뽑을 건지 아니면 분리해서 왜냐면 분리해 결합한다는 얘기는 내가 뭘 끼거나 맞춘다는 얘기는 이미 치수나 이런 부분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게 두께가 있는 거냐 아니면 통짜냐 자꾸 이게 자, 컬러가 필요한가 아닌가. 컬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프린터 자체도 정의가 되고 요새 물론 여러 가지 좋은 프린터 많이 나오고 있지만 컬러 출력이 되는 게 좀 한정적이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나 신지 파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델링이 틀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서포터를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일반적인 그 모델링에서는 사출한다 그래서 이제 뽑아내는 각도 경사구배가 중요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서포터를 이거 이제 물건 뽑을 때 얘가 둥그렇거나 이러면 이제 이게 출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발효되죠. 이런 것도 최소한 형태가 중요하죠. 그래서 쟤는 뭘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프린팅 전 체크리스트는 요건 중요합니다. 내가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선이나 면이 있으면 지워야 돼요. 그 다음에 닫혀있는 입체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열린 부분은 없는가. 면이 뒤집힌 부분, 노말이라 그러는데 면의 방향이 있습니다. 면의 방향을 뒤집히면 맞춰야 되죠. 자, 디테일이 만약에 이 프린터가 제공하는 것, 또 환경에서 보다 너무 작으면 출력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큰가? 벽의 두께. 이거를 내가 했더니 손을 건드리니까 팍 무너져요. 안 되죠? 벽의 두께라든지. 이게 일체형이냐, 결합형이냐. 그 다음에 공차란 부분. 이게 내가 뭔가 끼워지고 뭐 힌지가 들어 이런다면 공차가 없으면 도저히 움직이지가 않죠.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한다는 거죠. 자, 모델링 문제 요소를 보니까 보통 점과 점이 붙어있고, 붙어있지 않고, 겹쳐있고, 그래서 떨어져 있다는 게 소위 막혀있지 않은 형태라든지, 겹쳐있어 중복돼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공차가 또 프로그램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각 프로그램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라이노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메시 툴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건 넷팹이라고 해서 이것도 무료 프로그램인데 유료가 있는데 무료 이렇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툴을 우리가 잠깐 볼 텐데 이 툴을 통해서 문제 있는 부분을 우리가 수정해서 STL 파일을 보정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까지 본 다음에 이제 스케치업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포맷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우리 호환해야 되는데 임포트는 내가 받아들이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파일 형식을 보면은 쭉 보니까 skp, dwg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고 확장자가 있고요. 요 밑에 보면은 이미지죠. 요 밑에 요쪽을 중심으로 이 밑에는 이미지, 요 위는 뭐 3D 파일이 되겠네요. 이미지도 볼까요? JPG 가장 많이 쓰이지만 압축률이 좋죠. 그죠? 압축률을 많이 씁니다. PNG는 GIF란 이미지가 좋긴 한데 색깔이 256K밖에 표현이 안 돼요. 왜냐면 투명 배경 같은 게 돼요. JPG는 투명 배경이 안 되죠. 그래서 그 GIF와 JPG 장점을 골라서 만든 게 PNG이고요. PLC는 포토샵 거고, 그 다음에 TIF나 타가 이미지들은 고화질, BMP까지는 고화질 이미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SKP는 스케치업 파일이고, DWG, DXF, 오토캐드 파일. 3ds는 우리가 여기 DWG나 DXF, 3ds는 좀 알아둬야 됩니다. 이 파일들은 3D에서 데이터 호환할 때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칼라 같은 거 표현할 때는 3ds 파일 좀 쓴다 그러죠. 뭐 DA 이런 건 제가 잘 모르지만 일단 이런 파일 포맷이 있고요. KMG는 구글 어스 같은 거 연동될 때 STL이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프린트용으로 하는 그 만드는 포맷인데 대부분의 모델링 툴이 다 제공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볼 게 아니고 이제 익스포트를 한번 보죠. 익스포트의 2D 2D 그래픽을 딱 보니까 2D에 보면 DWG, PDF가 보이네요. 이제 익스포트의 좀 양상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EPS는 요게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같은 걸 인쇄용으로 보낼 때 호환성 때문에 보통 저장하는 게 EPS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설명의 것들이고 피라넷이라고 그 스케치업을 모델링한 것을 무슨 수치화 그림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이 있는데 그 파일하고 그 프로그램하고 호환되는 것들이죠. 자, 이거 뭔가 선택한 다음에 옵션을 누르면 내가 옵션 값을 정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것이 아니고, 3D죠? 자, 3D, 익스포트의 3D 모델을 누르면, 이러면은, 이제 3ds 있죠? DA. 자, FBX나 이제 아마 마야나 이런 거 호환된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KMG나 구글 어스라고 OBJ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는 3ds, DWG, DXF, 그 다음에 OBJ 같은 거는, SI는 이런 이제 그 소프트 이미지라는 툴인데, 다들 유명한 툴인데 보통 OBJ나 DXWG, 3ds 정도, STL 정도를 알면 여러분이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TL 저장을 만약 한다면 여기 같은 이제 정품인 경우는 XTL을 바로 이제 익스포트해서 저장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바이너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이너리로 하는 게 좋고 모델 위치, 익스포트는 내가 만약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여기 화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STL 바뀔 거고요. 이걸 체크하면 내가 선택한 것만 STL 바뀌겠죠. 그렇게 해서 익스포트 누르면 얘가 저장을 해서 이제 그 파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파일이 잘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넷팹이라는 파일을 우리가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고요. 자, 넷팹이라는 파일의 프로그램입니다. 넷팹 베이직인데 이건 무료 버전이고요. 얘를 불러서 어떻게 우리가 파일을 이제 손볼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정정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용법은 이제 간단한데요. 간단한 사용법은 제가 알아요. 먼저 여기서 이제 인스큐브라고 제가 이 파일을 STL 파일이죠, 그죠? 얘를 열었습니다. 자, 열었는데 그죠? 이 느낌표가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탁 눌러보면 incorrect 메시가 잘못됐다고 나옵니다. 잘못됐구나. 이때 고쳐야지. 이게 고침 표시죠, 병원 표시. 딱 누릅니다. 누르면 이제 이 문제 있는 부분이 보이죠, 그죠? 노란 선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토 업데이트를 체크하고요. 오토매틱 리페어 누르고 보통 심플 간단하게 고칠 거면 execute 없어졌죠, 고쳐졌죠. 그 다음에 apply 해야 돼요. apply repair 불필요한 거 지우겠다. 자, 느낌표 없어졌죠. 다시 인포메이션 보니까 valid mesh 유효하답니다. 이 상황에서 파트 여기는 이제 파트인데요. 익스포트 파트에서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면 돼요. 여기서 저장을 하셔서 나가면은 그 STL 파일을
필요한 곳에 전달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스케치업이나 아니면 라이노 파일을 보통 줘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이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분은 이런 툴을 가지고 STL을 만들고 리페어까지 해서 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프린트 파일을 넘길 수 있고요. 이제 아까 프린트 쪽에서는 저희가 씹었던 것 같이 그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